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수익형 부동산 거래, 서울의 거래량이 37%로 뚝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면 어떤 거죠, 여러분? 예, 상업용 부동산들,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그리고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와 사무실이 대부분인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건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 저는 굳이 금리 중요하죠. 이것도 들어가지만, 네, 다른 영향이 있는 것도, 이 이상의 더 거품을 올려서 사는 사람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이제 치고 빠진다. 튕겨먹고 빠지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치고 빠지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동향은 아무도 볼 수 없으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공부와 함께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행동으로 보이면, 네, 돈을 잃을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난 9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도 20%대를 유지하던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수익형 부동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 사무일 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회사, 사업자 등록 다 걷어치고 무직으로 가거나 남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사무실은, 점포는, 상가는 다 허허 벌판은 아니고요. 허허 비게 됩니다. empty, 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사는 거, 그 전에 2020년에, 2019년에, 2018년에 산 사람들은 지금, 네,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올 초부터 황망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준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아니, 집세도 안 내고, 예, 월세 안 내는 거죠. 월세 안 내고 이러면은, 네, 내보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싸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데, 여기도 한 600에서 700 월세를 받았던 곳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보증금 이제 거의 다 까먹고 나가셨는데, 일찍 준비했죠, 제가. 이제 월세 내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월세 이제 안 내고 보증금 다 까면은 서로가 싸움으로 이루어지면서 법정 소송 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또 나가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밑에 사무실이 있었던 거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위에 계신 분은 이제 쉽게 보증금 많이 찾아서 가져가셨고, 하나도 제가 이게 고치는 값도 하나도 안 받고요. 쭉 제가, 네, 조심히 가십시오. 굿바이 하면서 욕 먹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부드럽게, 예, 그래서 that's it,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월세 받아먹기 힘들기 때문에, 받아먹기 힘들죠. 보증금 깔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럴 때는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왔다, 이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려운 거 아시고요. 상가, 혹시 오피스, 오피스텔, 상가 건물 이거 사신 분 있지 않으시죠? 예, 있으시면 이자 내기 앞으로 몇 년간은 5%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채권이 계속 올라가면은 금리도 시장 금리, 기준금리는 3.5지만 시장금리는 5%에서 지금 7%, 8%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내고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례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는 부부, 특례 대출을 주더니 이제는 애기 나면은 애기 대출. 이제는 두 부부한테 빚더미를 안겨놓고 집 사라, 옳은 집 사라 해서 집을 샀더니 이제는 애기한테까지 27조 원의 설정을 해놓고 애기 낳는 사람들은 부부 혼인신고 안 해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별했다. 그래서 집을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수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우려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돈 줄 테니 9억 원 이하의 고정금리 최대 5억까지 대출. 와, 5억이면 얼마야 이거? 5%면 4%면 200만 원. 응? 이렇게 해서 싸게 1%, 말이 1%지 은행 가서 보면 한 3%, 3.5 이렇게 나오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어쨌든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다 부부 합산 특례 대출은 끝났고 애기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애기한테까지 빚더미를 앉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애기가 크면 그 대출을 갚으면 돼요라고 해서 대출을 준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에?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집값 떨어지는 게? 정말. 이거 말로는 대출 이제 더 이상 안 주고 이게 이게 얼마나 버는지 봐야 되고 대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다 이러더니 뒷구녕으로는 또 신생아 대출을 해서 27조 또 뿌리겠다. 걱정하지 말고 은행 오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허가 떨어졌으니까 돈 줘라 빨리. 집 빨리 사고 팔게 해. 그래 부동산 안 내려가고 있는 사람 빨리 팔고 나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러고 또 데모를 일으키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히려 또 전세가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전세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장일에 영끌을 해서 샀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신문입니까? 부동산 얘기할 때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부동산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는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런 애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얘기하는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주요 자치구 전세 수억 원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하락 수요 증가 당분간 전세값은 오를 것 같다. 살 애들이 전세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월세가 많아졌는데 이제 집값이 한숨을 돌리면서 올랐으니까 괜찮아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세 얻어도 근저당 설정해놓고 몇 억 더 줘도 송파, 잠실동이나 이런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서초구, 반포, 레미안 이런데 4억씩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뿐이 아니고 아현동을 비롯해서 성동구, 행당동도 좀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 군데가 상승을 하고 있다. 전세가. 현장을 가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얘네들도 기사 쓰는 애들은 남 얘기 듣고 전화로 브릿지 펌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전세는 아무래도 집값이 내려간다 했을 때 집값이 살짝 오르면서 전세 이제 좀 들어가도 이게 횡당하진 않겠다. 횡이 뭐죠? 경매 들어가게 되면 내 돈은 찾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전세 이제 들어가서 안심하고 들어간다. 그동안은 그걸 안심할 수 없어서 월세 살았다. 그리고 금리도 어떻게 되죠? 금리가 이자 우리 은행에 넣으면 이자도 높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월세도 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가 대세다. 그런데 집값은 제 예측은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